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함 속에 있을 법한 7월 3일, 4일자 기업 분석 보고서들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원익 IPS,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KI죠. 그리고 대웅제약,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 이 5곳의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시장 분석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각 기업들의 현재 실적 전망이랑 또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자료에 근거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주자는 반도체 장비 기업 원익 IPS입니다. 자료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꽤 괜찮을 거라는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력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 라인을 좀 바꾸면서 투자가 늘어난 효과가 크고요. D램 투자. 네, 그리고 좀 미뤄졌던 장비 납품까지 이제 이뤄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D램 신규 투자 분위기도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 점도 좀 긍정적이죠. 그럼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원익 IPS한테는 좋은 소식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익 IPS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미국 안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전망들을 종합해서 목표 주가도 3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정비에서 이번엔 바이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는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정말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수주액의 절반이 넘는 약 3조 2천억 원 정도? 달러로는 한 23억 달러? 그 정도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사업이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ADC 생산시설 가동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ADC요? 그게 항체 약물 접합체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기술이에요. 이게 만들기가 좀 까다롭지만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아하.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생산 역량까지 갖추면서 기술력이랑 수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5공장 또 ADC 시설 가동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반기에 6공장 착공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생물보안법 논의 같은 이런 변수들도 좀 지켜볼란 합니다. 네. 첨단 기술하면 또 항공우주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항공우주 KI를 보면요. 2분기 이익은 좀 주춤한데 수주는 오히려 엄청났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완성된 비행기 납품 시점이 조금 밀리고 또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수주 성과인데요. 필리핀의 FA-50 전투기 추가 수출 계약, 이게 한 9,70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국내 KF-C1 첫 양산 물량 계약도 있었죠. 이게 2조 4천억 원. 이렇게 좀 굵직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파리 에어쇼에서 FA50 성능 개량형 모델 FA50PL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선보였다면서요? 이게 수출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FA50PL은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더 끌어올린 버전인데요. 이걸 선보이면서 특히 동유럽 같은 잠재 고객들한테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된 거죠. 동유럽 시장. 네, 그래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약사로 가보죠. 대웅제약인데요. 여기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네요. 뭐가 좋은 건가요? 네, 핵심은 수출 효자 품목들입니다. 나보다 아시죠?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팩스클루, 의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두 가지예요. 나보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8% 이상, 팩스클루 해외 매출은 43% 이상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와, 성장률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도 뭐 다이소 같은 새로운 판매처를 뚫으면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아, 결국 수익성에 좋은 제품들이 잘 팔린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품목들이 성장을 이끌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업, SK이노베이션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내년에는 적자 가능성까지 나온다고요? 네, 좀 그렇죠. 시장의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인데요. 첫째는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기존에 비싸게 사둔 원유 재고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날 우려가 좀 있고요. 아, 재고 손실 우려. 네. 또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2분기 실적도 정유 부문 부진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부담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돈은 잘 못 본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연간 한 6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그런 게 캐펙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은 한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돼서 이게 자금 흐름이 좀 빠듯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단순 부채 말고도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하죠. 여기서 유치한 자금 중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도 8조 원이 넘습니다. 아, 부담이 크겠네요. 네, 이런 점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개의 기업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뭐 기술력이나 수출로 잘 나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국제유가나 공급 과잉 같은 외부 변수에 좀 힘겨워하는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업들의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읽으셨나요? 현재 실적과 미래 전망 사이의 그 차이, 또 각 기업이 가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 너머에 있는 어쩌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